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 2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가 1도 1 국립대를 공식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지방대의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용역에는 어떤 구상이 담겼는지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대 생존 위기 상황에서 1도 1 국립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용역 결과의 핵심입니다. 기존 체제를 공유하는 수준의 연합 방식은 한계가 있어 두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여기에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1도 1 국립대 체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입생 감소폭이 완화되고 정부 지원도 1,6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과 삼척에는 1,000명이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1,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됐습니다. 1도 1 국립대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캠퍼스 특성화를 통한 학과 개편입니다. 영서권역은 수열 에너지와 의료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을 중심으로, 영동권역은 수소와 해양 바이오 등에 기반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또 1명의 총장과 5명의 부총장 체제를 통한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캠퍼스 간 이동 활성화를 위한 학사 운영 통합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제 최대 관건은 구성원들의 합의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간 입시 등급 격차로 학생들이 반발하는 데다 2006년 삼척대와의 통합 후유증을 우려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삼척 캠퍼스와의 교류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만 강원대학교로 해놓고 이제 모든 캠퍼스 간의 분열을 더 조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고요. 이번 용역 보고서가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되는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상생 발전을 만들어갈 모델을 우리한테 적합한가,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게 계속 소통하면서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학의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체 공론화를 통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1도 1 국립대는 오는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강원도를 대표하는 두 국립대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BTS와 기생충, 오징어 게임까지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문화산업, 이른바 K 콘텐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 환경도 중요한데요. 원주 혁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들어섭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들어섭니다. 연면적 6만 6천 제곱미터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사업비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스튜디오는 2개 동 3개 층에 걸쳐 들어섭니다. 초록색과 파란색 벽을 세운 뒤 후반 작업을 하는 기존 스튜디오 방식과는 달리 LED 화면 등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작업이 가능해 우주공간, 가상세계 등 보다 정교하고 자유로운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촬영과 편집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등 후반 작업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자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지능시설로 예비 지정돼 준공 후 시설 투자와 사업 수행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는 반드시 스튜디오에서만 제작이 가능한데요. 많은 관람객들과 전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관광과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유일한 공간이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은 물론 체험시설도 갖춰 일자리 창출과 관람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이후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의료기기 산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콘텐츠, 드라마, 영화, 예능, 스포츠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원창묵 원주시장이 도유지인 종축장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지 8년 만에 국내 최초의 복합형 디지털 세트장이 혁신도시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적용됐죠. 그동안 코로나19로 해외 연수를 가지 못한 강원도 내 기초의회에서 단체로 제주도 국내 연수를 간 사실이 저희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7곳이 제주도 연수를 갔거나 갈 계획을 세웠는데요. 의원들의 국내 연수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3일 화천군에서는 군납 수의 계약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화천군 의원 6명과 의회 사무처 직원 5명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자마자 예산 1,900만 원을 들여 제주도로 3박 4일 연수를 간 겁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군의회에 달걀을 던졌습니다. 화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아니라 도대체 동떨어진 의식을 갖고 있는 이 못된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회를 조사해보니 이달 들어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거나 갈 예정인 곳은 7곳. 화천군 의회를 포함해 양구군, 강릉시, 고성군, 태백시 의회가 이미 제주도를 다녀왔고 정선군 의회는 현재 제주도에서 연수 중입니다. 인제군 의회도 다음 달 제주 연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소 1박 2일에서 길게는 3박 4일, 교육을 제외하고는 관광 일정이 대부분입니다. 관광 명소를 벤치마킹한다는 명분인데 바다도 없는 내륙 지역에서 해변과 섬을 방문합니다. 특히 양구군 의회는 이호태우 해변과 우도, 성산일출봉, 용눈이 오름, 레일 바이크 체험까지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500만 원. 일정을 본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우도나 성산일출봉 이런 데서 보고 느끼셨던 것들을 과연 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도 조금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시군의회 홈페이지에는 제주 연수를 다녀온 사진이나 일정이 게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참 잘 받아갖고 왔는데 이런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참 송구스럽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단체로 제주도까지 가야 하는지 주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영동지방은 가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수원이 마땅찮은 속초시는 더 심해서 2018년엔 무려 한 달 가까이 제한급수가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다양한 물 확보 사업을 추진해 사상 처음으로 수요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속초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28일간 제한급수를 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만 4차례 101일 동안이나 제한급수가 이뤄졌고 속초 시민들은 겨울이면 늘 단수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눈도 많이 안 오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이랬을 때는 항상 단수. 그러면 이제 변기 사용 같은 거, 화장실 문제 같은 거, 또 설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속초 시민들의 젖줄이라 불리는 쌍천에는 바다로부터 300m 상류 지점 지하에 댐이 있지만 겨울철엔 유량이 급속히 줄면서 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탱크를 잠가 해마다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속초시는 지난해부터 쌍천 중류에 하루 7,000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새 지하댐을 만들었습니다. 쌍천의 양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지하수를 다 쓰면 하루 11,000톤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니은자 형태로 만들어 담수량을 줄이는 대신 인근 마을의 농업용수 확보가 쉽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14곳의 안반 관정을 개발해 하루 15,000여 톤의 물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동절기 105일간의 무광우가 지속이 됐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미 개발해 놓은 관정을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왔습니다. 3개월 이상 저희가 개발한 수량 그대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속초시는 이와 함께 속초시를 37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흐르는 물을 가두고 새로운 관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누수율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누수율을 줄이면 하루 5,000톤이 추가 확보되는데
이렇게 하루 2만 7천여 톤의 물을 새로 확보하면 지난 2018년 가뭄 당시 모자랐던 하루 13,000톤보다 2배 넘는 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산과 행정력의 집중으로 다양한 사업을 단시간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앙부처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6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속초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는 현재 확보한 물의 양은 인구 15만 명, 하루 관광객 5만 명이 한꺼번에 써도 되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물 부족 도시 속초시가 오명을 벗고 풍부한 물 자립 도시로 거듭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인터넷 사전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입장권은 예스24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현장 판매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도민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내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 동안 고성군 토성면 세계 잼버리 수련장과 고성과 속초, 인제와 양양에서 환경과 관광, 치유 등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40, 50대 중년층 취업자 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강원도 전체 취업자는 45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40대 취업자는 3,000명이나 준 9만 5,000명, 50대 취업자는 11만 3,000명으로 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 중소기업의 일시휴직, 자발적 퇴사 등이 빈번한 가운데 종사자 비중이 높은 중년층의 고용 위축이 다른 연령대보다 심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수능맞이 119 구급 이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수능 당일인 18일 새벽 6시부터 시험 종료 때까지 소방관 27명을 동원해 상황관리반, 구급이송반, 안전대응반으로 이루어진 119 특별상황실을 운영합니다. 119 특별상황실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의 119 구급차 이송을 지원하고 시험 중 발생한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등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3년간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32건 가운데 31%인 10건이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에도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1톤 소형 화물차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소형 화물차 사망 사고가 3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형 화물차는 운전석과 차량 앞부분이 붙어 있어 탑승자 안전이 취약하다며 안전 조치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이달 말까지 각 읍면동에서 진행하며 이후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배정을 받게 되면 내년 4월부터 11월 사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해 각 농가에서 일하게 됩니다. 입국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방역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농촌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습니다. 강릉시가 지역의 커피 카페를 활용한 테마 여행자 카페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최근 권역별로 특색 있는 10개의 카페를 선정을 마치고 관광 홍보물 배치와 음악 연주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행자 카페 사업은 민간과 기관이 협력해 여행자들에게 강릉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들이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의 소나무 낙엽송 숲이 산림청이 추천하는 11월 국유림 명품 숲에 선정됐습니다. 횡성 안흥과 평창 박림을 연결하는 문제 터널이 생기면서 이친 옛길 주변에 자리한 숲은 최고 높이 37m, 가슴 높이 지름이 60cm에 달하는 낙엽송 대경목들이 정상부의 아름드리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2.2km 구간에 4개의 숲 탐방로가 조성돼 있고 야외 학습장, 관망대, 쉼터 등도 갖추고 있어 특별한 장비 없이 만추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양양 지역의 해변 관광지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이 주요 관광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관광객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946만 명이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70%가량 감소했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낙산해수욕장으로 207만 명, 최다 증가율 관광지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설악해수욕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